네, 안녕하세요. 절절TV의 히타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또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안 좋게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매크로 변수에 좀 대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그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성을 하는 분위기로 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방역의 어떤 그런 어, 형식이 좀 바뀌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뭐 유럽도 뭐 12개국에서는 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뭐 제한 같은 거를 다 푼다. 뭐 미국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좀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어, 리오프닝으로 조금 유리하게 가는 거로 봤을 때 저는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상 관련된 용기 있는 결단 내리겠다니까 이게 이제 뭐 거리두기에 대한 조금 어, 그런 형식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 투어 같은 거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은 뭐 하나 투어가 이제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단 뭐 큰 그 하락 추세를 이번에 좀 벗겨냈고 그다음에 이게 비단 뭐 이것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일이 다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지난 목요일인가요?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게 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는 그러니까 일상회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좀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반영되는 측면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건 하나투어, 인터파크, TJ 미디어, 그리고 엔터, 아모레 신세계 뭐 이 정도로 이제 리오프닝 섹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야놀자 그 상장 관련해서도 좀 수급이 많이 붙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끼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보고 있고 TJ 미디어가 지난 그 계절 독감 첫 뉴스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벌써 세 번째 트라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이게 테마로 제대로 형성이 되면 시총도 800억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엄청 많이 산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 생각 외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조커스러운 약간 조금 보너스 카드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뭐 아모레 신세계 이런 거는 저번에 월요일인가요? 그때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정석적이죠. 이것도 엔터 아모레 신세계 이런 것도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거의 정석이고 아모레 신세계 이런 거는 특히나 기관 외인 수급에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제가 그날 아마 이날 이때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세가 또 꽤 낮죠. 거의 한 10% 이상 났는데 지금은 단기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좀 많이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이제 시작 같이 보이죠. 그래서 지난 21년도 작년 4월 때부터 내리 하락만 하다가 이번에 되게 유의미한 그런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이 저는 일단 크게 좀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진단 키트도 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5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게 뭐 10만까지도 이렇게 두고 뭐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재택치료 관련주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키트주들이 조금 더 뭐 예를 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ST바이오 센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 저점은 좀 이탈을 한 모습이지만 사실 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추세가 뭐 하락 반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이런 뉴스가 좀 어,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건 좀 매매를 좀 격하게 해야 되는 좀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장중에도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때그때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해볼 만하다. 왜냐면 이게 일단은 시총도 6조가 넘어가고 막 거래대금도 많이 터질 때만 1조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거래하기엔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한번 사볼 만하다. 어떻게 보면 손절이 좀 짧죠. 이 자리는 손절이 뭐 한 4, 5%? 4, 5%만 깨지면은 손절하고 위로는 사실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휴마시스가 사실은 더 대장인데 지금 경고 딱지 붙어가지고 조금 슬로우하죠 지금은. 근데 얘도 이거 해지되는 그때쯤 해서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왜냐면은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단 키트도 계속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사실. 리오프닝, 진단키트, 정책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들, 한전기술도 말씀드리고 좀 올랐을 거예요.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이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네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달라졌죠. 뭐좀 추세가 확실히 좀 돌파되는, 상향 돌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주봉으로 봐도 음, 내리 빠지기만 하다가 이번에 어, 이번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고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전밖에 사실 정책주로서는 임팩트가 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전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한정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끝나긴 조금 아직은 좀 재료가 많이 살아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우상향을 아직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사실 이번에 만약에 기대감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 자리들을 다 깨고 내려와서 뭐 한 거의 한 5만 원, 6만 원, 5만 원 사이쯤에 위치해 있어야 될 사실 시기인데 불구하고 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전 애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막 게임주 막 박살나고 막 지수 엄청 많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사준 수급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을 것 같고, 인플레 관련주들 뭐 무거운 애들이죠. 포스코로켓, 대한유화, 뭐 고려아연, 그리고 음식료 주류 인상, 그 뭐 하이트실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제주 맥주 이런 거는 상한가도 갔었죠. 상한도 갔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인플레, 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당연히 뭐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상 최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관련주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개인 투자들한테는 글쎄요, 막 굳이 음, 엄청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죠?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거 막 이거 포스코 입장에서 3%면 사실 거의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음, 이런 거는 그냥 놓쳐도 별로 안 아까운데, 리오프닝 같은 거는 이제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매하기는 조금 좋죠.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데,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위메이드가 아주 지난주에 여럿 올렸는데 뭐 충격적으로 15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당연히 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예, 하여튼 음, 그 쇼크였죠 사실. 뭐 영업이익 자체는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지만 사실은 거의 뭐 물길러다 판 그런 꼴로 코인 매각을 이익으로 잡으면서 그랬던 거. 사실 실적 원래 자기 이제 영업 실적은 쇼크에 가까운, 거의 뭐 일매출 5억, 6억짜리 회사로 다시 전락해 버려서 사실 음, 이
P2E 관련된 게임주들 센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많이 깨졌죠. 기술적으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망가졌고 뭐 요 자리까지 거의 빠져야 되고 네오홀도 사실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것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금요일 날은 반등을 좀 세게 했죠. 세게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얘도 많이 망가졌죠 사실. 어, 글쎄요 일단 저는 되게 이 이평선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제리님도 항상 그때 저희 그 숏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롱 차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숏이 더 유리한 차트들로 변해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게임주들의 어떤 향방이 코스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코스닥을 이끌었던 이 게임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접어들음에 따라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뭐 카카오 같은 거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자리가 좀 좋았고 여기 이제 어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좀 더 얘기를 뭐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음 되게 오랜만에 상승이고 사실 어 반토막 났었죠. 대충 그러니까 보통 이런 주식들은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거의 코스피 막 5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다음에 반토막이 나면 보통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이건 그냥 너무 그냥 사짜 같아가지고 이런 말은 좀 하기 싫은데 사실 자리도 되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날 사실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제이디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카카오는 매매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21선 근처 또는 21선을 강하게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볼 생각이에요. 그 이상 보는 거는 별로 또 별로 어, 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뭐 제이님은 저번에 얘기하니까 한 11만 원인가 뭐 그때 그 정도까지 보신다고 오늘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짧게 매매하고 있고 뭐 항공주들도 아까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괜찮죠 흐름들 음, 네, 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어,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결국엔 센 놈들이다. 그와 센 리오프닝이 저는 어쨌든 주도 테마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엔터주들도 얘기 안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죠? 다 비슷하죠. 그래서 섹터가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섹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처음 이런 걸 해봤는데 어,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어, 좀 좋은 반응이면은 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몇 번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여튼 잘 참고가 되셨으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